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의 생각은 승리 바로 그것이었다. 극한 속도, 시속 214마일로 나르는 갈매기. 그것은 획기적인 발전이었고 갈매기 떼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위대한 순간이었으며,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나단에겐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자신의 외로운 연습 영역으로 날아가면서 8,000피트 상공에서 하강을 위해 날개를 접고 그는 당장에 회전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단 하나의 날개 끝, 깃털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속도에선 유연하고 완전한 커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터득하기 전에 그는 이 같은 속도에선 하나 이상의 깃털을 움직이면 총알처럼 핑핑 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다. 그리하여 조나단은 지상의 어떤 갈매기보다 먼저 고개 비행을 했던 것이다. 그날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잡담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해가 진 뒤까지 날았다. 그는 공중제비 넘기, 저속 횡전, 방위점 회전, 뒤집어서 맴돌기, 머리로 갈매기 받기, 바람개비처럼 맴돌기 등을 알게 되었다. 조나단이 해변의 갈매기 떼와 합류했을 땐 완전히 밤이었다. 그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죽도록 피곤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공중제비로 착륙을 하면서 땅에 닿기 직전에 번개같이 회전했다. 그들이 이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 듣는다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기뻐서 날뛸 것이다. 과연 사는 데엔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가. 먹이를 얻기 위해 어선 주위를 단조롭고도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대신에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탁월하고 지적이며 숙련된 존재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나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오는 세월은 희망으로 빛나고 흥겨움에 넘쳐 있었다. 그가 착륙했을 때 갈매기들은 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는데 한동안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게 확실했다. 사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나단 리빙스턴, 가운데 나와 서시오. 연장자의 말이 지극히 형식적인 목소리에 실려 들려왔다. 가운데 서는 것은 오직 중대한 수치나 중대한 영예만을 의미했다. 영예롭게 가운데 서는 것은 갈매기들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지명되는 방식이었다. 물론 오늘 아침 조반 갈매기 때였겠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은 그 획기적인 약진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영예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난 다만 내가 발견한 것을 공유하고 싶을 뿐이야.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진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조나단 리빙스턴, 연장자는 말했다. 그대의 동료 갈매기들이 보는 데서 치욕을 당하기 위해 가운데 서시오. 그는 흡사 널빤지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무릎은 흐늘거리고 깃털은 축 늘어지며 귓속에선 윙잉 소리가 나고 있었다. 치욕을 당하기 위해 가운데 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획기적인 발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틀렸어. 그들은 틀렸어. 그의 분별 없는 무책임에 대하여 엄숙한 목소리가 엎드리듯 말했다. 갈매기족의 위엄과 전통을 침해하는 치욕을 당하기 위해 가운데 서는 것은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되어 멀리 떨어진 벼랑에서 고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느 날엔가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무책임이 보상받지 못하는 걸 배우게 될 거요. 삶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또한 알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먹기 위해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아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요. 한 마리의 갈매기도 회의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지만 조나단의 목소리가 높게 울렸다. 무책임이라고요? 나의 동료들이여. 그는 고함쳤다. 삶의 의미와 삶을 위한 한층 높은 목적을 찾고 따르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을 그대들에게 보여주도록 해주십시오. 갈매기 떼는 마치 돌이 된 것 같았다. 형제 관계는 깨졌다. 갈매기들은 다 함께 선언했다. 그리고 일제히 그들은 엄숙하게 귀를 막고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이후의 날들을 조나단은 혼자서 외롭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벼랑 끝으로 날아갔다. 그의 유일한 슬픔은 고독이 아니었다. 다른 갈매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비상의 영광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를 슬프게 했다. 즉, 그들은 눈을 열고 보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 한층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유선형의 고속 강하가 대양의 표면으로부터 10피트 아래에서 떼지어 다니는 드물고 맛있는 물고기를 발견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상 어선들과 상한 빵이 필요치 않았다. 그는 공중에서 잠자는 법을 터득했으며 밤에 앞바다로 향하는 바람을 가로질러 진로를 잡는 법,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00마일을 나르는 법을 익혔다. 똑같은 내적 통어력을 가지고 그는 짙은 바다 안개를 꿰뚫으며 날았고 안개를 벗어나 눈부시게 맑은 하늘로 솟아오르기도 했다. 다른 모든 갈매기들이 안개와 비 이외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땅 위에 서 있었던 바로 같은 시각에 그는 해안에서 멀리 들어간 내륙의 높은 바람을 탈 줄도 알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맛있는 곤충들로서 식사하는 법도 익혔다. 한때 그가 갈매기 떼 전체를 위해 기대했던 것을 이제 그는 그 자신만을 위해 획득했다. 그는 나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자신이 지불했던 대가를 유감스러워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권태와 공포의 분노가 한 갈매기의 삶을 그토록 짧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생각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오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저녁 때 그들이 왔다. 그들은 조나단이 자신의 사랑하는 창공을 꿰뚫고 혼자서 평화롭게 활공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의 날개 양쪽에 나타난 2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순결했으며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광채의 밤의 고공에서 부드럽고 친근하게 빛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멋진 것은 그들의 나르는 기술이었는데 그들의 날개 끝은 조나단으로부터 꾸준히 정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 말도 없이 조나단은 그들을 시험에 걸어봤다. 어떤 갈매기도 아직까지 통과된 것이 없는 시험을. 그는 자신의 날개를 틀었고 속도를 늦추어 단 시속 1마일로 천천히 날았다. 2마리 빛나는 새들은 유연하게 자세와 위치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그와 더불어 천천히 날았다. 그들은 천천히 나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날개를 접고선 몸을 좌우로 흔들더니 시속 190마일의 속도로 하강했다. 그들은 흠없이 완벽한 형태로 줄을 내리긋듯 그와 더불어 하강했다. 마침내 그는 같은 속도로 곧장 몰아 오랜 수직의 서행 회전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웃으면서 그와 더불어 회전했다. 그는 수평 비행을 회복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다음 입을 열었다. 아주 훌륭해. 그는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지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갈매기떼 출신이요. 조나단, 우린 같은 형제들이지요. 그 말은 힘차고 침착했다. 우린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겐 집이 없어요. 난 떼거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추방당한 자요. 게다가 우린 지금 큰 산바람 꼭대기에서 날고 있어요. 몇백 피트 더 높이로는 이 낡은 몸뚱이를 들어올릴 수도 없는걸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조나단. 당신은 배웠기 때문이죠. 한 가지 공부가 끝나고 다른 공부를 시작할 때가 온 거요. 평생을 통해 늘 그랬듯이 그 순간 불현듯 조나단 속에서 이해의 밝은 빛이 빛났다. 그들은 옳았다. 그는 보다 높이 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가 그렇게도 많은 것을 배웠던 저 장엄한 은빛 대륙을 향하여. 가겠어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은 별처럼 빛나는 두 갈매기와 더불어 완전히 캄캄한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다.